일제 강제징용 배상해법을 논의해온 한일 외교 당국이 실무 책임자인 국장급뿐 아니라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지금 국장급뿐 아니라 고위급 협의도 병행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좀 병행하는 배경,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난 1월 12일에 우리 측에서 이제 공개 토론회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직후에 바로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가 열렸고 그리고 2주 만에 다시 개최가 서울에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외에도 사실상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이외에도 수많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회의가 단기간 내에 단시간 내에 굉장히 빠르게 개최가 되고 있다는 거는 협상에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무선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위급 협의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디테일에 대한 거야 물론 실무에서 챙기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혹은 좀 판단이 필요한 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고위급 협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무성 그리고 정치적 결단에 있는 부분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행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 시기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마지막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타결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 좀 그러니까 양측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아무래도 일본 기업의 참여라든지, 이제 피고 기업이겠죠. 피고 기업의 참여, 그리고 뭐 일본 측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정권이 혹시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어떤 해결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이 좀 좁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아직은 어떤 최종적인 해법에 언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장급과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고 장관 간의 좀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넨 안보 회의에 양국 외교 장관들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장관급의 논의 가능성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양측이 다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 한일 장관급 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면 뭐 실무선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자리에서 혹시 뭐 한일 회담 장관 간의 장관급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지금 정부의 어떤 전략을 보면 투트랙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투트랙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투트랙보다는 동시병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제 법정 소송이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럴 책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그리고 가급적 많이 그리고 가급적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어쨌든 소통은 조금 더 많아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일본의 호응 여부, 성의 있는 호응 여부가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될 텐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면 기부는 뭐 사실상의 배상이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지만은 문제는 이 대법원 판결에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는 것들이 역사적인 문제들이 좀 얽혀 있다 보니까 일본 측에서는 청구권 협정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배상할 수 없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양측 간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네. 합의점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기업인 단체인 등의 재단 기부 방안이 뭐 좀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방안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측에서는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네. 당연히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피고 기업이 그 원고 측에 직접 배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방안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육지책인 거죠. 어떤 이제 방안도 나오지 않다 보니 양측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 어떤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부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측의 태도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까지 이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일본이 이제 한국에게 무조건 해법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조건 한국이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에서 물론 이제 입장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아직도 양측 간에 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종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피고 기업이 과연 자발적으로 좀 객출에 참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망은 어둡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상으로는 일단 어둡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배상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뭐 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 어떤 금액을 이제 배상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게 뭐 배임이나 횡령 이런 방식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 이사회 통과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큰 피해는 일본 기업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불신이 조금 깊은 것 같습니다. 뭐 소통이 없다,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정부는 어쨌든 협의는 계속해 나간다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피해자 측과의 간극이 좀 커 보여서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제가 뭐 정부 관계자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기억에 좀 많이 남았던 단어가 신뢰 그리고 소통이라는 단어여서 네. 이 부분이 조금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 생겨난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어 보인다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어떤 피해자분들의 그간의 어떤 고통이나 유족분들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저희가 공감한다, 이해한다라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건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진정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자세 그리고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성의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저희가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피해자 설득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피해자 설득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의 신뢰 회복 그리고 피해자와 그 우리 국민과 국가, 정부 안의 신뢰 회복 그런 관점에서 신뢰관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기업, 피고 기업의 참여라는 부분을 저는 기부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저도 싫어해서 잘 안 쓰는데 네네. 기부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피해자분들께서도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기업들의 참여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한일 관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해결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갖고 계신 어떤 권한들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설득의 자세보다는 신뢰 회복,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의 자세로 다가가서 어느 정도 좀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 쟁점도 막판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구상권 포기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일본 언론 측에서 자꾸 나오더라고요. 네네. 구상권 관련해서. 근데 어떤 사실 법리를 취한다 하더라도 구상권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상권이 있다라는 거랑 이제 구상권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상권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일본 측에서 현재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또 어떤 뭐 책임 있는 당국자나 정치인이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되면 한국에서도 불신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현 단계에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협상도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현 단계에서 뭐 협상 당사자들이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취하고 있는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국장급 협의, 고위급 협의 또 장관이 만날 가능성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3월에 한일 정상 간의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일단 한국과 일본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정말 당일로도 다녀올 수 있어서 충분히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는 가능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협상의 지금 현재 진행 속도나 그리고 양국 정부의 어떤 의지 이런 걸 볼 때는 가능하긴 할 건데 다만 이 문제가 국내 여론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어떤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렇게 크고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데 정상회담만을 먼저 추진하는 거는 저는 글쎄요 그것보다는 먼저 그 우리 국민들의 어떤에 대한 어떤 설득 노력이라든지 설명 노력이겠죠. 설명 노력이라든지 피해자들의 어떤 아픔을 좀 보듬어주는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어떤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먼저 조금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한국 대법원이 배상 판결 내리고 나서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해법 여부를 보고 수출 규제를 푸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먼 미래에 이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뭐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서 물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수출 규제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게 되면 수출 규제까지도 뭐 원상 복귀가 되겠죠. 그런 걸로 좀 여겨지는데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마치 수출 규제 해제가 징용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어떤 호응 조치로서 보도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전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출 규제는 수출 규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해결을 한국 측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호응을 일본이 하는 게 맞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 그리고 사죄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어떤 사죄를 한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호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